엄마의 손가락이 내 인생을 지웠다. 그날 아침, 나는 커피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 뜬 이메일, 귀하의 면접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내 가슴에서 터져나온 울음소리였다. 엄마가 그 이메일을 삭제했다. 내 꿈, 내 미래를. 나는 28살,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매일 이력서를 뿌리고 알바를 전전하며 버티는 삶, 그 회사, 그 일자리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 연봉 4천만 원, 안정된 미래. 그런데 엄마가 그걸 지웠다. 왜? 너는 집에 있어야 해. 동생이 아프잖아. 그녀의 말은 그렇게 단순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배신이 숨어 있었다. 나는 엄마의 노트북을 뒤졌다. 삭제된 이메일 복구 프로그램을 깔고 흔적을 추적했다. 거기 있었다. 엄마의 로그인 기록. 그녀가 내 계정에 접속해 삭제한 흔적.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나간다면 이 집은 어떻게 돼? 내 동생은? 할머니는 그 말에 나는 멈칫할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얽혀 있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가족의 기둥이 됐다. 하지만 그 기둥은 이제 부서지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나는 생각했다. 왜 엄마는 나를 붙잡으려 할까? 단순한 모성애? 아니, 그건 아니었다. 우리 가족에는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 빚은 우리 가족을 삼키려 했다. 그리고 그 빚의 원흉은 가족 안에서. 다음 날 나는 동생의 병원을 찾았다. 지은이는 20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그녀의 방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오빠, 면접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았어. 곧 들어갈 거야. 거짓말.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바꿔야 한다. 엄마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복수는 나의 해방이 될 터였다. 나는 먼저 돈을 모았다. 알바를 더 뛰고 주식 앱을 열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카페에서 일하고 택배를 배달했다. 피곤했지만 그 피로는 연료가 됐다. 동시에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옛 서류를 뒤지며 빚의 뿌리를 파헤쳤다. 그리고 발견했다. 삼촌. 아버지의 동생, 우리 가족의 후원자로 불리던 그 남자.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망쳤고 빚을 떠넘겼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대학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 삼촌의 회사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내가 대신 감옥에 갔다. 삼촌이 빠져나간 대가로. 그 비밀은 엄마도 알았다. 그녀는 삼촌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의 취업을 막아 집에 묶어두려 했다. 왜? 삼촌이 돌아오면 그 비밀이 드러날까 봐의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잔인한 방식으로.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했다. 나는 삼촌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비서에게 접근했다. 카페 알바 중에 만난 그녀, 돈 몇 푼에 넘어왔다. 삼촌의 이메일, 그의 비밀 계좌. 거기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고의로 무너뜨린 증거.
계약서 조작, 세금 탈루. 나는 그걸 복사했다.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때를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밥 먹어. 그녀의 미소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엄마, 삼촌 소식 들었어요. 곧 서울로 오신대요. 내 말에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 모임 할까 해서요.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병원비는 삼촌의 돈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돈은 더러웠다. 나는 병원 기록을 훔쳐봤다. 지은이의 병은 유전성.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그리고 삼촌도 그 피를 공유했다. 만약 삼촌의 범죄가 드러나면 지은이의 치료비는 끊길 터였다. 나는 갈등했다. 복수냐, 가족이냐.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한 달 후, 삼촌이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던 그의 얼굴은 여전했다. 50대 중반, 세련된 양복, 미소. 형수님, 오랜만이야. 조카들 잘 지내? 엄마는 울먹였다. 네, 덕분에.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삼촌이 와인을 따랐다. 민준아, 취업은 어때? 내가 도와줄까?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됐어요. 이미 잘 풀리고 있어요. 거짓. 하지만 곧 진실이 될 터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삼촌의 호텔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 저예요. 민준. 문이 열렸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 시간에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삼촌, 기억하세요? 10년 전 그 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증거 파일. 이거요. 아버지의 사업, 삼촌이 망친 거. 그는 웃었다. 아니, 비웃었다. 그게 왜? 내가 대신 갔잖아.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가족. 삼촌은 가족이 아니에요. 기생충이죠. 나는 파일을 보냈다. 그의 회사 이메일로. 익명. 하지만 그는 알았다. 민준아, 그만해. 내 동생 생각해. 지은이, 또 그 이름. 나는 주먹을 쥐었다. 지은이는 제 동생이에요. 삼촌 건 아니에요. 그날, 삼촌은 도망쳤다. 아니, 숨었다. 그의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뉴스에 세금 탈루 의혹 기사가 떴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복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엄마가 알게 됐다. 너가 한 거야. 그녀의 눈물.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날 배신했어.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삼촌이 내 아버지를. 그 비밀. 아버지의 죽음은 삼촌의 압박 때문이었다. 빚을 갚으라는 협박. 엄마는 그걸 숨겼다. 나를 희생시켰다. 이제 나는 모든 걸 드러낼 터였다. 가족의 운명, 내 손에. 삼촌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다. 그의 회사는 감사에 걸렸고 주식은 폭락했다. 언론은 재벌 3세의 어두운 비밀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집안에서 몰아쳤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며칠을 보냈다. 민준아,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차를 타다. 엄마, 이제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산 이 집, 지은이의 병원비, 다 삼촌의 피로 물든 돈이에요. 지은이가 알게 됐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울었다. 오빠, 삼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내 치료비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오빠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지은이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순수했다. 이 더러운 가족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야 했다. 나는 다음 타겟을 정했다. 엄마의 비밀. 그녀는 삼촌과 더 깊은 관계였다. 아버지 사후, 엄마는 삼촌의 돈을 받아들이며 그의 조언자가 됐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찾았다. 숨겨진 서랍 속 낡은 노트. 오늘도 민준을 붙잡아야 해. 삼촌이 오면 비밀이 비밀. 아버지의 죽음 직전, 엄마가 삼촌과 만난 기록. 그들은 연인이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엄마는 삼촌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문서, 삼촌의 범죄 증거. 하지만 엄마는 그걸 팔지 않았다. 왜? 사랑. 아니, 두려움. 나는 그 일기를 사진 찍어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제목, 가족 비극에 이면 어머니의 침묵. 기사가 나간 날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엄마는 창문을 가리고 웅크렸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시작했어요. 나의 면접을 지운 그날부터. 하지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한 눈, 굳은 미소. 나는 더 이상 그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다. 서울의 밤, 나는 홀로 강남 거리를 걸었다. 네온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곳에서 나는 만났다. 그녀, 혜진. 삼촌의 전 비서.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당신 덕분에 나도 벗어났어요. 그녀의 미소. 우리는 술집에 앉았다. 왜 나를 도왔어요? 당신처럼 나도 배신당했으니까. 혜진과의 만남은 내 복수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삼촌의 더 깊은 비밀을 알려줬다. 불법 도박, 뇌물. 그리고 지은이의 병, 그 병은 삼촌의 유전. 그는 지은이를 실험체처럼 이용했다. 치료비를 주며 그녀의 데이터를 회사에 팔았다. 제약회사와의 거래? 지은이는 상품이었어. 혜진의 말에 나는 토할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제약회사로 갔다. 서울의 고층 빌딩, 유리와 강철의 성. 나는 청소부로 위장해 들어갔다. 밤, 서버룸, 해킹 툴로 데이터를 훔쳤다. 지은이의 이름, 그녀의 유전자 정보. 팔린 가격, 5억 원. 나는 그걸 공개했다. 다크웹, 익명 포럼. 가족을 파는 재벌, 희귀병 소녀의 비밀. 세상이 들썩였다. 삼촌은 체포됐다. TV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창백하고 수갑찬 엄마는 TV를 보며 기절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은이는 퇴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오빠, 나도 알았어. 삼촌이 날 이용했다고.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아니, 그건 아니었다. 복수는 정당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리고 티스트가 왔다. 혜진이 사라졌다. 그녀의 전화는 꺼졌고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삼촌의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발견했다. 혜진은 삼촌의 첩자였다. 나를 이용해 삼촌의 적을 제거하려 한 거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배신의 연쇄.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이제
나는 진짜 복수를 시작했다. 엄마를 향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아버지와의 결혼, 삼촌과의 관계. 엄마는 젊었을 때 삼촌을 사랑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자살했다. 아니, 살해. 엄마의 일기. 그날 나는 약을 타 넣었어. 삼촌을 위해 충격.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익명. 증거는 일기. 엄마는 체포됐다. 수갑찬 그녀의 얼굴. 민준아. 왜? 엄마, 당신이 날 가르쳤어요. 배신에 대한 복수를.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이는 나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피했다. 오빠, 너도 똑같아. 우리를 파괴했어. 그녀의 말, 나는 갈등했다. 이게 정당한가?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진실을 위해? 엄마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TV 중계로 전국이 지켜봤다. 모친 살인 사건, 가족의 어두운 비밀 헤드라인은 그렇게 떠올랐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일기를 제출했다. 판사의 눈이 날카로웠다. 당신 어머니를 배신한 이유는? 배신당했으니까요. 간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옥이었다. 재판 중 엄마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정신적 압박으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독극물의 흔적, 아버지의 부검 보고서. 삼촌의 증언도 왔다.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후회했지,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지은이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 나 싫어해라고만 했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홍대 근처, 작은 스튜디오. 지은아, 재판 끝나면 같이 살아.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오빠, 너 때문에 엄마가. 삼촌이, 다 없어졌어.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문에 기대에 앉아 울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나는 패배자였다. 재판 결과, 엄마는 무기징역. 교도소로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 민준아, 미안해. 내 면접.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그녀는 나의 취업을 막아 가족을 지키려 했다. 삼촌의 돈이 끊기면 지은이가 죽을 터였다. 모성애의 왜곡된 형태. 나는 후회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이게 정의였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보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가족 파괴자. 진실의 전사 댓글 전쟁. 나는 그걸 읽으며 웃었다. 취업 PH, 분열된 여론. 그게 내가 원한 바였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취업. 다시 도전했다. 하지만 과거가 발목 잡았다. 가족 살인 사건 관련자 이력서가 떨어졌다. 나는 프리랜서가 됐다. 마케팅 컨설턴트, 다크웹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돈은 들어왔다. 하지만 공허했다.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민준 씨, 살아있었네. 그녀의 미소. 삼촌의 돈으로 도망쳤어? 아니, 너 덕분에. 그녀는 웃었다. 우리, 비슷하네. 배신의 피해자, 우리는 대화했다. 그녀의 과거, 삼촌의 폭력, 강제. 나도 복수했어. 너를 이용해서 트위스트. 그녀는 나의 복수를 도왔지만 자신의 복수이기도 했다. 우리는 동맹이 됐다. 함께 삼촌의 잔당을 쫓았다. 그의 회사, 파산 직전. 우리는 내부 고발을 했다. 뇌물 목록, 정치인 이름. 스캔들이 터졌다. 국회까지 요동쳤다.
재벌 정치 연결고리 옛 뉴스. 나는 TV를 보며 와인을 마셨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지은이가 사라졌다. 그녀의 아파트, 비어 있었다. 편지 한 장, 오빠, 나 갈게. 이 가족 더 못 견디겠어, 공황. 나는 그녀를 찾았다. 서울의 거리, 지하철, 버스 터미널. 마침내 부산. 그녀의 친구 집 이지은아,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바다를. 오빠, 왜 왔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복수 때문에. 너를 잃을 뻔했어. 그녀는 돌아봤다. 눈물. 오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날 지키려 했어. 삼촌의 돈으로 나는 고개 저었다. 그 돈은 피 묻은 거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가족. 그 단어가 무거웠다.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었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갔고 엄마는 감옥.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작은 원룸, 두 사람. 지은이의 병은 안정됐다. 국가 지원으로.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처 입었다. 오빠, 복수는 끝났어. 응, 이제 우리 둘이야. 그러나 트위스트가 또 왔다. 엄마의 편지. 교도소에서. 민준아, 진실을 말할게. 내 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왜 충격? DNA 테스트. 아니, 더 깊었다. 아버지는 삼촌의 쌍둥이 형제. 불륜. 엄마와 삼촌의 관계는? 지은이의 아버지는 삼촌이었다.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지은이는 삼촌의 딸, 그 상품은 자신의 피가 흘렀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그 비밀은 나를 갉아먹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적은 나 자신이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민주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포럼은 불타올랐다. 일부는 나를 지지했다. 가족의 독을 뽑은 영웅이 다른 쪽은 가족을 파괴한 괴물.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누가 오를까? 여러분은? 비밀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지은이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의 병, 삼촌의 유전. 나는 매일 거울을 피했다. 민준아, 오늘 뭐 할 거야? 지은이가 물었다. 1. 나는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혜진과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 강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이 비밀, 폭탄이야. 혜진은 웃었다. 폭탄이면 터뜨려. 그게 복수지.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슬펐다. 너, 지은이를 사랑하잖아. 동생으로 사랑. 그 단어가 아팠다. 그래, 그래서 더 괴로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삼촌의 재판. 그의 무죄 주장. 나는 피해자야. 형수가 그는 엄마를 고발했다. 배신의 연쇄. 재판날, 나는 갔다. 법정은 10,000원. 삼촌의 얼굴, 여전한 미소. 민준아, 내가 날 망쳤어. 그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증언대에서 그는 울었다. 지은이는 내 딸이야. 나는 그녀를 지키려 했어. 왜 충격? 법정이 웅성거렸다. 지은이의 이름. 그녀는 모른다. 기자가 몰려들었다. 지은 씨 아버지는.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지은이는 TV를 보고 있었다. 오빠, 삼촌이 내 아빠라고.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고개 끄덕였다. 미안해. 숨겼어. 그녀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도 배신해? 그녀는 나를 때렸다. 약하게, 하지만 아프게.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그날 지은이는 떠났다. 진짜로. 부산이 아닌 제주. 혼자 생각할게 그녀의 메시지. 나는 쫓지 않았다. 대신 복수를 이어갔다. 삼촌의 재판을 조작했다. 혜진의 도움으로 증인 매수. 아니, 진실을 왜곡. 삼촌은 지은이를 팔았어, 증언. 그는 유죄. 종신형. 승리. 하지만 맛이 없었다. 엄마의 감옥 방문. 그녀는 여전했다. 민준아, 지은이한테 말했어? 네. 좋아. 이제 자유로워, 자유. 그녀의 미소는 비틀렸다. 너도 알지? 내 진짜 아버지는 또 티스트. 삼촌이야. 불륜의 열매 세상이 회전했다. 나는 삼촌의 피, 지은이의 오빠? 아니, 이복 형제. 나는 법정을 나와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울부짖었다. 가족이란 독극물. 배신의 그물. 뉴스는 가족 스캔들, DNA의 비밀으로 도배됐다. 여론은 나를 저주했다. 민주는 악마. 그는 희생자. 혜진이 왔다. 민준아, 같이 도망가. 그녀의 손 따뜻했다. 나는 흔들었다. 아니. 끝내야 해. 우리는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다. 삼촌의 회사 잔재, 불태우기. 은유적으로. 데이터 파괴, 모든 기록. 밤, 서버룸, 불꽃. 아니, 삭제 코드. 하지만 경찰이 왔다. 함정. 혜진의 배신. 미안, 민준아. 삼촌의 마지막 지시, 그녀의 총. 나는 웃었다. 다 똑같아. 총알이 스쳤다. 상처. 피가 흘렀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경찰에 잡혔다. 해킹, 증거 조작, 혐의. 감옥. 엄마와 같은 곳. 그녀를 만났다. 민준아, 이제 이해해.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말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엄마, 사랑해. 처음으로. 그녀는 울었다. 나도. 지은이가 왔다. 방문실. 오빠, 나 용서할게. 그녀의 배 부른 배, 아기? 응, 삼촌의. 아니, 내 아이 복잡. 하지만 그녀의 미소. 우리 새로 시작하자. 재판. 나는 유죄. 10년. 하지만 여론이 바뀌었다. 민준의 고백, 가족의 죄의책을 썼다. 감옥에서. 베스트셀러. 영화화 제의. 나는 웃었다. 복수는 영원했다. 감옥 생활은 고요했다. 철창 너머, 서울의 하늘. 나는 글을 썼다. 내 이야기. 배신의 그물 출간되자 세상이 달라졌다. 서점 베스트셀러 1위. 인터뷰 요청. 민준 씨, 후회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아파요. 솔직했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딸, 이름, 희망. 그녀는 감옥을 방문했다. 오빠, 봐, 내 조카, 작은 손. 나는 울었다. 예쁘네. 그녀는 말했다. 엄마도 용서했어? 편지 왔어. 엄마의 편지. 민준아, 나 때문에. 미안. 하지만 내가 가족을 구했어. 구했다. 파괴한 거지?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 변화. 그녀는 상담소를 열었다. 희귀병 가족 지원. 오빠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복수의 열매. 혜진은 잡혔다. 그녀의 재판. 삼촌의 꼭두각시. 그녀는 증언했다.
민주는 나를 구했어 외무죄. 그녀는 나에게 왔다. 민준아, 기다릴게, 사랑. 어쩌면. 출소 5년 후 가석방. 세상은 변했다. 내 책은 드라마화. 배신의 가족, 시청률 20%. 나는 프로듀서가 됐다. 돈, 명예.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얼굴, 엄마의 수갑, 삼촌의 미소. 지은이의 결혼. 남자, 의사. 오빠, 축복해줘, 나는 했다. 행복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의 피, 삼촌의 그림자. 최종 티스트. DNA 결과. 엄마의 마지막 선물. 민준아, 내 아버지는 살아있어 충격. 삼촌의 쌍둥이. 아니, 아버지가 가짜 죽음. 해외 도피. 빚 때문에. 그는 나를 버렸다. 나는 그를 찾았다. 미국, LA. 작은 집 이아버지 그의 얼굴, 늙었다. 민준아. 미안,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왜? 두려웠어. 가족을 지키려다 또 배신. 나는 용서했다. 아니, 잊었다. 돌아와, 가족 모임. 엄마 출소. 무죄 판결, 증거 부족. 그녀의 포옹. 민준아, 고마워. 결말. 해피엔딩. 아니, 비극적 화해. 우리는 함께 살았다. 상처 입은 가족. 하지만 강해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여파는 영원. 여러분, 이게 정당한가? 논쟁하세요. 여기서부터 세부적인 감정 묘사와 반성, 부수적인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천투 채움. 2. 감옥 일상. 지은이의 성장 이야기, 혜진과의 로맨스 발전, 아버지와의 재회 세부, 최종 가족 모임의 긴장된 대화, 그리고 독자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으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한국 드라마 스타일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와 애매한 결말로 텐션 유지.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칼날이다. 배는 동시에 자신을 베는다.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영원한 상처를 안고 엄마의 미소는 희미하고 지은이의 웃음은 조심스럽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편지, 너희를 지켜봐. 멀리서 배신의 끝. 이제 나는 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누가 옳았을까? 나, 엄마, 삼촌. 아니면 가족 자체. 논쟁하세요.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복수입니다.